최근에 청년 창업농 지원 사업 융자 부분의 사업 내용이 갑작스레 변경이 돼서 많은 창업농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창업농 사업의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면접에 합격한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5억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선정이 되었더라도 다시 융자 신청을 받아서 합격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융자를 내준다고 합니다. 무조건 융자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토지 매매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이거나 시설을 짓고 있는 창업농들이 꽤 많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농 예산은 줄었다는데 모집 인원은 늘었다고 하니 이래저래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창업농 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8년도 선정자인데요. 처음 시행되던 때라 분위기도 아주 뜨거웠고 경쟁률도 아주 높아서 아주 긴장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면접에 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창업농에게 매달 거의 100만 원씩 3년간 지원되는 지원만 받고 융자는 따로 받지 않았는데요. 3년간 매달 현금성으로 지원해주는 100만 원의 돈으로 농사 인건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사용하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주 요긴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3년간 그리고 농업 창업 자금으로 5억을 5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으로 준다는 조건은 지금은 정책이 조금 수정이 되긴 했지만 이것이 필요한 농업인한테는 정말로 아주 절실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있어서 농업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업농 지원을 받게 되면 농업 관련한 사업에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고 의무 영농 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농업과 관련 없는 다른 일을 하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저희 상황처럼 먼저 스스로가 원해서 농업을 선택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런 정책이 있기에 신청을 해서 매달 100만 원씩 지원을 받는 경우라면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저는 농업 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하거나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람부터 나이는 40세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저는 오히려 농업 경영을 시작한 지 3년 이상부터 7년 정도까지, 나이도 50세 정도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적합한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 것에 끌려서 농업을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달 100만 원 정도는 도시에서 뭘 하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벌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농업을 선택하고 청년 창업농에 도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5억이라는 큰 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농업을 선택해 보기로 하고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자신이 이미 농업을 선택했고 조금씩 배워나가면서 농사에 대해서 알아가고 농업 아이템이 만들어졌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투자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농업 소득만 따질 게 아니라 시골이라는 환경이 좋다, 살고 싶다, 살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든 분들만이 이런 큰 융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무런 농업 기반도 없는데 이런 정책이 있어서 괜찮아 보이길래 신청했고 사업 계획서, 면접 등에 탁월한 소질이 있어서 순조롭게 정책 자금을 받게 되었기에 이 돈으로 처음부터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트럭도 사고 100만 원의 생활비도 공짜로 쓰고 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쉬워 보이고 이것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다. 완전히 로또다 하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5년 후에 설마 내가 5억 못 갚겠어 하는 생각이 절로 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 없고 가늠도 안 되는, 상상도 안 되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누어서 낸다니. 설마 내가 그건 못 갚을까? 혈기왕성한 젊은 친구들은, 큰 실패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젊은 친구들은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5억을 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융자 시행하고 만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이자까지 대략 3천만 원 가까이의 금액을 매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자와 원금 외에도 1년의 생활비와 다음의 농비까지 문제없이 준비하려면 개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6천에서 8천은 있어야 합니다. 순수 6천에서 8천의 소득을 내려면 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할까요? 이것도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략
1억에서 2억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이 정도의 매출을 내지 못한다면 빚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1, 2억의 농업소득을 올리는 것은 평생 농사를 지은 베테랑 농부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제가 살아보니 시골 생활비 정말 많이 듭니다. 특히나 젊을수록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업 경영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한 초창기 5년은 정말 무섭도록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는 낯선 시골로 귀농을 해서 연고도 전혀 없고 자본도 별로 없었고 농사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이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농사를 지은 첫 해부터 조금이지만 농사 소득이 있었고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것 치고는 아주 잘한 편이었지만 매년 생활비를 해결하고 다음 농사까지 계획하기에는 정말 빠듯하더라고요. 저희는 귀농 정착 자금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요. 저희 때는 4천만 원까지 신축 자금으로 융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500만 원 정도를 갚아야 했는데 농사 소득으로 갚으려니 그 금액도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매년 농사가 꾸준히 잘 된다면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니 할만했겠지만 몇 번 날씨 때문에 작황이 안 좋아서 소득이 쪼그라들었던 적도 있고 한 해는 우박을 대대적으로 맞아서 농사 소득은커녕 마이너스가 됐던 해도 있었습니다. 농업 소득만 생각했다면 저희는 결코 시골에서 버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골이 정말 잘 맞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기 싫어서 더욱 열심히 한 이유도 있었고 만약에 젊은 나이에 시골에서 시간을 허비했다가 망하고 도시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남들보다 출발점이 한참은 늦어지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시골 생활을 악착같이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수십 년 농사를 지은 분들은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농사가 안 되더라도 유지해 나갈 수 있지만 우리같이 아무런 기반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두 해만 제대로 되지 않아도 큰일이 나게 됩니다. 그것도 빚을 내서 시작한 경우라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장려한 사업에 지원을 한 것이라도 정부도 지자체도 어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원 정책에 상관없이 시골에 농사에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매월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 받으면서 땅과 시설, 장비는 되도록 임대를 해서 하기를 추천합니다. 저희는 시골에 오고서 승용차를 팔고 중고 트럭을 사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10년 정도 타고 돈을 벌고 나서 새 트럭으로 바꿨습니다. 친척 결혼식에 트럭을 타고 갔었는데 친척들과 가족들이 엄청 한심해하고 쪽팔려 하시던 기억이 나네요. 트랙터도 돈을 주고 사용하다가 몇 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트랙터도 없다고 동네 이웃분들한테 은근히 무시도 당한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 땅은 80%는 지금까지도 남의 땅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조금 불편할 뿐 농사 짓는데 큰 지장은 없었습니다. 농사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고 가공을 하거나 해서 뭔가 방향성이 보이고 확실한 계획이 서면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면 됩니다. 청년창업농 융자사업 외에도 농업 관련해서는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이라던가 후계농 지원사업 등등 크고 작은 지원사업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제 주위에 승계농이 아니더라도 지원사업을 받아서 정말 사업을 멋지게 하는 젊은 농부들이 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모두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기본적인 기반을 먼저 닦고 눈에 보이는 실적을 만들고 나서 지원 사업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젊은 농부들 중에서 잘하는 분들은 정말 무섭도록 잘하는 것 같아요. SNS 활용도 정말 사업적으로 잘하고 센스나 감성도 정말 앞서가서 저는 따라할래야 할 수도 없는데요. 정보력과 기동력도 엄청나서 뭔가 아이템이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 무서운 추진력을 보이더라고요. 농업이 힘들기는 하지만 분명 틈새 시장은 있습니다. 특히나 준비된 MZ세대들에게 시골에서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